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뭐 일단 뭐 군함에 도착했어요. 저 뭐 대한민국 영토가 군함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군복 입고 있는 거기다 또 별까지 박은 신분증이 있었으니까 대하는 딱 내렸어. 예, 대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뭐 총 갖다 대고 포승하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게 한국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는데. 안녕하세요, 놀쌤 아라입니다. 놀쌤들 안녕. 네, 오늘 제 옆에 엄청 또 잘생긴 훈훈한 남자분이 와 계시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북한저격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훈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채널에도 놀러와 주세요. 그럼요, 이칸 저격TV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요 이철훈 씨의 정말 다이나믹한 탈북 스토리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. 함께 보러 가시죠. 자, 몇 년도에 탈북을 하셨습니까? 네, 저는 생각보다 늦게 탈북을 했습니다. 딱 봐도 근데 티가 나지 않아요? 네, 티나겠죠? 티나라고 왔으니까요. 저는 2016년 9월 18일, 오. 2016년 9월 18일 출발을 해가지고요, 북한에서. 네. 다음 날인 19일 날 도착했습니다. 하루 만에. 예. 헬기 타고 왔어요? 아, 저는 원래 헬기 타고 오려고 했는데 네, 못 그게 타고 좀 잘 안 돼가지고 네. 그래서 수영을 쳐서 왔습니다. 우와야. 아 진짜 그럼 어느 쪽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? 저는 저 강화도 앞바다로 해가지고 서해 바다로 해가지고 수영을 쳐가지고 한 수영 친 시간은 6시간 정도 쳤고요. 수영 6시간 할 수 있어요? 예,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부터 나온 시간까지는 한 9시간 정도 물에 있었고요. 예, 그리고 다음날 대한민국 해군이 나와가지고 저를 인천, 남들은 다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까? 그쵸. 근데 저는 군함을 타고 왔습니다. 특별한 케이스죠. 진짜 군함 타고 왔어요? 네, 저는 군함을 타고 인천공항이 아니고 인천항으로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 군함대 발각이 된 거네요, 그쵸?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아 그러면 하나원 기수도 얼마 안 되겠네요. 예, 몇 개예요? 266기입니다. 226. 26. 근데 제가 이게- 197기니까. 근데 이거 하나원 기수까지 말을 해야 되는가요, 여기서? 아 그럼요. 아니 왜냐면 선후배를 따져야 되니까. 아니 2016년에 왔으면 제가 후배인 거 당연한데 여기서 왜 굳이 기수까지 아니 나오는 그래도 거예요? 하나원에서 우리 봤을 수도 있잖아요. 얘 해병대도 아닌데. 제가 좀 꼰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탈북할 때 이제 6시간 동안 수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순간에 위험했던 적은 없어요? 아니 그 뭐 물에 들어간 순간부터 위험을 했죠. 뭐 처음에는 잠깐이면 올 줄 알았어요. 제가 뭐 항해도에서 보면은 바다에 뭐 물론 바다니까 네네네. 강처럼 생각했던 건 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해병대가 보여요. 4km, 8km 정도로 생각했댔는데 네네. 물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꽤 거리가 먼 거리더라고요. 근데 뭐 처음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쭉 서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. 오. 네, 그러면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갈 때 들어가야 돼.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떠내려 오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? 물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감탕에서 좀 헤딩하다가 그다음에 또 뛰다가 아 진짜로요? 그다음엔 서해 바다도 물이 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. 아. 나가다가 거기서부터 수영을 해야 돼요. 그게 수영 치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려요. 와 근데 진짜 6시간 동안 어떻게 수영을 해요?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제가 혼자 간 건 아닙니다. 그냥 그래요? 친구하고 같이 친구 데리고 왔기 때문에. 근데 같이 그러면 6시간 동안 헤엄치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? 물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? 잊어버릴 뻔했어요. 그쵸? 힘들다고 자기 죽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아 자기는 그냥, 이제 여기서 못 가겠다. 냈다고. 넣고 가라. 근데 그때 저희가 자동차 튜브 있잖아요. 아 그걸 들고 갔군요. 튜브 하나 있는데 공기를 바람을 좀 세게 넣어야 되는데 넣지 느슨하게.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요. 그쵸, 그러니까 어디가. 깔아 앉으니까 두 명이 매달리면 뭐 이가 깔아앉는 그러니까 팔 하나씩만 올려놓고 오는데 바다다라니까 이 파도가 쳐요. 아 그래서 파도 치고 하니까 바닷물을 먹고 하니까 그 짠물을 한 3모금 먹으면 헤딩이에요 머리가. 머리가 땡해지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육체로 떨어지고 하니까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. 그러니까 그래서요. 자기를 놔두고 가래요. 아야. 근데 거기가 바다 한가운데라 그냥 놓고 가면 죽어요. 근데 뭐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. 근데 그 친구도 자기를 놓고 가라고 할 때 아마 1100번을 생각했을 겁니다.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잖아요. 2시간 그럼요. 그때는 2~3시간 물 안에서 수영을 했을 나도 때니까. 지금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데. 그렇죠. 나도 뭐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데 그 친구가 노라니까 나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. 뭐 놀까 말까. 사람이잖아요. 그쵸. 같이 인간. 출발했는데 이 친구를 넣고 가면은 뭐 내 혼자서 살아서 뭐 나 혼자 산다고 해도 그런 심정이 생겨가지고 아니야 넌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하여튼
끌고 4시간 동안 더 수영을 쳤어요. 그래서 6시간 동안에 물속에 있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, 그때는 저도 살지 죽을지 몰랐어요. 가뜩이나 이 친구가 자기는 수영은 뭐 장담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인데 체격도 저보다 더 커요. 키가 78이나. 그 친구가 먼저 쓰러진다고 해야 되나? 아니 뭐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변수가 일어난 건데,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또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네, 이제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걱정을 하죠. 아야 이거 뭐야 이거, 이 친구도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지? 그 다음에 좀 머릿속에서 별난 생각이 많이 나죠. 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저희는 바다에 들어가기 오후 8시, 9월달이니까 새까매요. 밤에요. 9월 18일 오후 8시에 물에 들어갔으니까 캄캄했거든요. 그때가 또 북한 그 연선 지역이라고 하잖아요. 거기 경비원들이 나올 때예요. 경비대요. 예, 군대 경비대가 나올 때니까 딱 나오기 전에 저희는 출발해가지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, 그때 솔직히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네네. 발각될 수 있었는데, 참 이상하게도 전 지금도 그게 아직도 신기해요. 오. 보름달처럼 달이 밝았는데 어떻게 그 달이 우리가 맨땡에서 감탕에서 이렇게 헤딩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제는 좀 뛰어야 되겠다. 오야. 너무 기니까 힘들어서 못 뛰잖아요. 네네. 뛰어야 되겠다 했는데 달이 환해서 못 뛰었는데 구름이 있잖아요. 새까만 구름이 싹 가려주는 거야. 하늘이 도와준 네. 거다. 그 다음엔 아예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감탄에서 뛰었어요. 이것은 위험 구간을 딱 벗어나니까 달이 싹 벗겨지더라고. 그렇죠. 근데 난 그게 아직도 지금 신기한 게 그 달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 하는 게 지금도 진짜 정말 의문스러운데. 하늘이 도왔네요. 예, 진짜 하늘이 도와준 거였습니다. 그러면 보이브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탈북을 하신 거예요? 뭐 탈북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, 네.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난 건 2006년도부터 처음으로 만났고요. 오. 예,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서 일단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, 저는 외국인들을 많이 대상을 했는데 네네네. 외국인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. 그쵸. 근데 한국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. 오. 감정이 맞아. 일단 담배도 주고받고 하면서 피면서 이 소리 저 소리, 뭐 한국은 어떻게 사나, 네네. 한국은 괜찮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닿는 거 있잖아요. 오. 그냥, 뭔가 공감되네요. 뭔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오. 이게 역시 대화가 통하니까 한민족이라는 건 맞구나 하고, 그때 2006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, 다음번에 만난 게 2008년도에 또 만났어요. 오. 2008년도에 만나가지고 그때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갔죠. 또 좀 자세한 예, 질문. 좀 자세한 질문들을 많이 했죠. 자, 뭐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.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에이 그건 교육이 여기서 그렇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, 글쎄 보니까 한국에서 쌀도 보내주고 하는데, 그때 그 원조비들이 어땠어요?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, 그 노란지대 대한민국 예, 그렇죠. 쌀지대가 들어왔고. 예, 그때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그다음에 공감을 했고, 그다음에 제가 보이브에서 있으면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한국 TV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. 저희 쪽에는 한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. 이 신호 잡으면 그렇죠. 뭐 여기에서는 뭐 USB가 들어가고 한다는데, 저희는 네네. USB면 굳이 없어도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실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본방사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봅니다. 저는 런닝맨을 많이 봐가지고, 여기서 연예인들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, 솔직히. 단속을 해가지고 딱 켜보고 한국 TV다 하면 단속을 했지. 저는 집에 들어와서 그냥 채널을 돌려가면서 한국 TV를 채널 돌려가면서 봅니다. 진짜요? 예. 런닝맨 중에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? 저는 뭐 저희는 기사에도 났어요. 제가 김종국이 때문에 왔다는 기사가 났는데. 우리 집에 왔었잖아요. 네. 저번 주에. 왔었어요? 말하지 그랬어.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집에 와서 김종국 씨, 하하 씨 촬영을 했거든요. 말해드렸던 거 내가 어쩐지 조금 제가 만난 적 종국이 형 없죠? 때문에 못 만났어요. 진짜 우리 집 와서 2시간 동안 있었어요. 기사에도 나가고 뭐 방송에도 나가고 진짜요? 했는데 뭐 언젠가 연락이 오겠죠. 나 이제- 정국이 형 때문에 여기 완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. 정말요? 사나이 닮았어요. 사나이,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진짜 사나이였고 사람이 가식이었고 실제로도 진짜 그렇더라고요.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그 북한에서부터 정국이 형 완전 팬이었는데, 북한에서는 팬이란 말은 없어요. 그쵸,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 맞아요. 말하는 건데, 그냥 완전 좋아했죠. 기사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김종국 때문에 탈북한 진짜요? 보이브 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박. 정국이 형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. 제가 탈북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뭐 이러저러한 사건들도 있고, 그리고 또 네네. 한국 TV도 많이 봤고, 그리고 제 북한에 계시는 분들 뭐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라 뭐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. 그걸 들으면서 또 제가 또 마음을 또 좀 한국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좀 굳히게 됐고요. 제가 한국으로 온다고 저희 가족들은 한 명도 모릅니다.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. 아빠는 뭐 이미 뭐 하늘나라에 가셨고요. 그리고 엄마 혼자가 계시는데, 엄마한테 말했던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결심을 하고, 그래서
18일 날 출발을 한 겁니다. 그 지금 부모님이랑 연락이 아직까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. 작년에 황해도에서 오신 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친구하고 바다로 왔다는 내용이 뭐 북한에서 강연회를 했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아직 여시찰 대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감시 대상이 될 것 그래서 같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 네, 드려도 아직은- 피해가 갈까봐. 네, 아직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김종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북을 하긴 했는데 한국에 왔을 때 딱 어땠어요?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뭐 일단 뭐 군함에 도착했어요. 저 뭐 군함도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가 군함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때는 뭐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겠죠. 근데 그쵸. 제가 보면 그게 보이부 신분증이 있었어요. 신분증이니까 군대 아 오늘도 좀 가지고 나오지 그랬어요. 저희 신분증은 국정원에서 안 주더라고요.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쓰시려고. 저도 뭐 어떤 분은 뭐 보이부에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. 근데 뭐 보니까 보이부에 있다고 하신 분들이 거짓말 치신 분들이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좀 국정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군복 입고 있는 거기다 또 별까지 박은 신분증이 있었으니까 대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뭐 총 갖다 대고 포승하고 여기는 다 그렇게 안 오셨죠. 저는 포승 묶고 가지고 왔습니다. 눈 다 가리고 포승하고 왔는데 우와. 내리니까 바로 국정원에서 데리러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처음 느낌은 좀 떨렸죠.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게 한국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겁니다. 처음에 와가지고 뭐 국정원에서 저는 국정원에 서울에 있었는데 여기 서울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. 네 맞아요. 네. 다른 국정원에 있었어요. 다른 국정원에 있었더라고요. 네. 저는 서울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 친구하고 독방을 썼어요. 따로따로 쓰면서 그때 조사를 하잖아요. 네네네. 조사를 하면서 그때 또 다시 또 2006년도에 그때 감정이 살아나더라고요. 말이 북한에서는 간사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. 너무 한국 사람들. 이제.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절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참 근데 저희가 조사하는 방식과 여기하고 조사하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일단 여기는 잘 대해주잖아요. 친절성이 넘쳐나더라고요. 정말 지나치게 잘해주시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거는 솔직히 국정원에 있을 때 느꼈다고 감정을 느꼈다는 거는 솔직히 그건 가식적인 말이고요. 실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몸을 담그고 체험을 해봐야 느낀 점이 생기지. 그쵸. 첫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 들어가서 무슨 느낀 점이 있겠습니까, 솔직하게. 그때는 뭐 조사받는 과정인데.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느낀 거는 잘 왔다는 느낌을 가졌죠. 그러면 이제 또 한국에 왔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? 유튜브만 하고 계시나요? 저는 뭐 유튜브를 무슨 뭐 밥벌이 수단으로 숟가락 수단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. 그쵸.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난 거잖아요. 북한 저격 TV. 저는 뭐 유튜브 시작했을 때도 그때도 뭐 회사 다니면서 일할 때고요. 지금도 회사 일을 다니면서 짬짬이 그래도 2016년도에 왔으니까 북한 소식을 좀 생생한 거. 좀 신선하게. 변화된 북한, 달라진 북한을 좀 알려주고요. 북한에도 있을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자기가 누리고 있는가에 그쵸.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고요. 주유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놀새나라 TV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이철은 씨 많이 응원해주시고 북한 저격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